네, 지금 화면 보셨겠지만 오늘 뭐 LS 그룹 특집처럼 됐는데 일단 집중 점검 타이틀이 나갔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LS 이렇게 치면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지주사 LS 뜨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LS 네트워크스, LS 마린 솔루션, LS 머티리얼즈, LS 에코에너지, LS 전선, LS 증권까지. 많긴 많네요.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개 맞나? 네. 자, 그럼 언뜻 보면은 사명에서 느끼고 일반 투자자들이 아시는 거는 LS는 저는 LS 니꼬동 재련 옛날에 예전에 비철금속 교육하고 이제 개발, 뭐 자원 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지만 하여튼 좀 그런 쪽. 그리고 또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쪽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최근에 오늘부터 뭔가 또 재료들이 나왔는데 한화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이슈 받는 게 좀 부러웠을까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도 한번 이 기회에 뭔가 비전을 제시해 볼까? 이런 건가? 자, 하나 잘 풀어볼까요? LS 에코에너지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요? 이건 또 왜 그렇죠? LS 에코에너지가 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최근에는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 왔었고 기존에는 한화 그룹주들 뭐 그 전에는 현대가 있었고요. 현대, 네. 한화 그리고 최근에 두산 뭐 지금은 뭐 LS까지 연결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LS 에코에너지는 지금은 사실 급등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시초가에 좀 갭상승으로 떠서 그러니까 부흥 떴다가 지금 맞습니다. 제자리 이렇게 수준까지 왔네. 네. 네, 거의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시세가 그래도 연결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LS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초가에 좀 갭상승으로 떠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제 시간 외에서 좀 올랐었는데 어제 오후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그 XAI에서 그록 3라는 새로운 생성형 AI를 또 발표를 했고요. 이게 뭐 지금까지 나온 AI 중에 가장 또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자평은 네. 일론 머스크의 자평이죠. 하지만 막상 열었을 때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조금 뭐지? 뭐 음성 인식도 잘 안 되고 네. 다음 버전이 나와봐야 알겠는데 뭐 약간 네. 이런 분위기. 네, 그래서 역시나 좀 아직은 초기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그록 3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이게 뭐 나름 평가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록 3가 공개가 되면서 기존의 LS 일렉트릭이 이전에 그 X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게 납품을 했다라는 그 이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 LS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준 거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그록 3가 발표된 걸 보니까 그 이번 3를 좀 훈련시키는데 GPU가 20만 장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으로 하면 하나로 하면 3조 정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계속 더 추가적인 그록을 시리즈를 낼 거고 그리고 계속 훈련을 시킬 건데 여기에 GPU가 계속 뭐 만약에 100만 장까지 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한 2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하나로 하면은 2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추가적으로 좀 투자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이라던가 LS 그룹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미국 내에서 전력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이었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죠. 뭐 메타라던가 뭐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뭐 시장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올해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캐펙스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앞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뭐 전력망 그리고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번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죠. 미국의 전력망이 노후하고 앞으로는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나타난 건 없어요. 뭐 어느 도시 하나가 막 블랙아웃 되고 막 영화 속처럼 그런 일이 나오면은 진짜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확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LS 에코에너지, LS 전선, LS 일렉트릭 이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뭐 각 계열사 어차피 계열사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들이 다 같이 좀 어느 정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LS 그룹들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잠깐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LS 일렉트릭이 사실 뭐 지금 전력망 관련해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는 제일 강했었습니다. 변압기, 네, 근데 LS 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이 더뎠었고 그 이유는 미국에 좀 진출을 좀 빨리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었죠. 근데 현지화 전략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었고 그러면서 과연 이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어떤 의문들, 그런 의구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발 맞춰서 역시 좀 잘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좀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LS 그룹주들한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 LS 전선, LS 일렉트릭 이렇게 좀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 쪽에 조금 더 좀 특화돼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LS 전선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베트남 쪽에서 1등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통신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베트남 쪽에 뭐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버스톡트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전선 대신에 대용량 전력 그 이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개발을 했고 이제 그 베트남 쪽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마진이 좋아서 최근에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던가 ESS를 포함한 좀 스마트 그리드 이쪽 사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LS 전선이 좀 송전 관련해서 좀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전력망이라던가 뭐 케이블 솔루션, 특히나 초고압 케이블, 뭐 해적 케이블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케이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좀 송전 쪽에서의 담당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뭐 전력 제어 뭐 이런 쪽에서의 좀 특화된 각자의 역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S 네트워크라는 기업도 있는데 네. 이 기업은 뭐 직접적으로 뭐 전력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통까지 좀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LS라는 그룹에 대한 어떤 좀 가치는 높게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자 LS 전선이라던가 뭐 LS 전선은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LS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라던가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또 워낙에 잘 하고 있고 이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LS 일렉트릭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한 발 늦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네. KOC 전기라고 해가지고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초고압 변압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뭐 일진전기 그리고 이제 뭐 LS 일렉트릭 밑에 있는 KOC 전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KOC 전기도 마찬가지로 좀 그 증설 능력을 좀 확대를 해서 3배 정도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효과가 본격화되는 게 또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AI를 포함을 해서 뭐 데이터 센터 추가적인 수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지금은 뭐 가이던스나 컨센서스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더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신고가 부근이긴 합니다만 다른 종목들과의 키 맞추기를 좀 생각을 했을 때도 상방은 조금 더 열어둬도 좋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고가 있나요? 대본은 원고. 아닌데. 까먹을까봐 몇 개 좀 써오긴 했는데. 말씀이 쭉 가셔서 제가 어디 끼어들 수가 없어서 가만히 다 듣고 있었어요. 네. 네. 달변이시네. 자, LS 전선은 그러네요. 비상 상장은 아니고 KOTC에 들어가 있어서. 네. 자, 근데 이제 미국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초기에는 역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관세 이슈가 가장 중심이지만 그 차후선으로는 미국의 이제 그 뭐 뉴딜 정책은 아니지만 항상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또 단행하는 것이 자명한 일일 텐데
LS 그룹이 어떨까요? 미국 내 인프라 투자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현지화 전략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네.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XAI가 일단은 좀 제일 큰 모멘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네. 경험이 있어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뭐 데이터 센터 투자도 다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의 XAI라던가 이런 기업들과의 레퍼런스를 일단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번에 LS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XAI뿐만이 아니라 그 빅테크 기업 3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빅테크 기업 한 4-5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3개 기업들과 배전반 공급 계약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전반 쪽, 그 배전반의 하위 카테고리 제품들인데 그쪽에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협력 중이다, 협의 중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계약이 실제로 성사가 된다, 그리고 그게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앞서서 조금 언급을 드렸다시피 지금 뭐 컨센 봤을 때 PER이 거의 20배 정도 수준에서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매출이 이렇게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정도 상단을 더 열어둘 수 있는 주가의 상단을 열어둘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평균 PER이 한 30배 정도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30배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한 25배 정도 뭐 한국 시장이라는 어떤 좀 마이너스를 좀 감안을 하면은 한 25배에서 20배 정도 사이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LS 일렉트릭이 뭐 추가적으로 이런 뭐 빅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계약을 따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상방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미국향 매출 확대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변압기 증설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배전기기 유통망도 올해 좀 한 25개 정도 미국에서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을 일단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26년도 이후에는 거의 2024년도 대비해서 2배 정도 실적이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큰 이슈가 됐던 뉴스 기사는 이게 해외 매체 보도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선다? 네. 약간 네옴시티 느낌이긴 한데 꿈과 환상의 도시. 네. 이걸 주도하는 인물이 뭐 스톡팜 로드라는 타이틀로 거창한데 LS 창업주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브라이언 구?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문 이름을 또 이렇게 구자홍 씨인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라남도와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 네. 맞습니다. 20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이게 규모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전남에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됐던 게 스타게이트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의 주도하에 스타게이트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1기가와트 정도 수준인데 한국에 짓겠다고 하는 그 수준이 3기가와트, 그러니까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제일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50조 같고요. 원 규모로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국내에 뭐 가능할지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뭐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더 시간이 지나 보고 확인을 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그러게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인프라 기업들 그리고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계속 좀 찾을 그럴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주를 받게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진행되는 거는 계속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흥미롭습니다. 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너무 한 방에 팍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뭐지? 네,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SK 하이닉스라던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 관련한 HBM 관련한 종목군들도 좀 힘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또 실체화가 되는 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말씀하셨던 대로 부풀릴 저도 필요나 이건 없을 것 같고 네, 하여튼 맞습니다. 팩트만 좀 정리를 해서 그게 나왔다는 것 정도. 자,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일까 과연 LS그룹에 요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사실 역시나 지금은 전력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력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2년이 좀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근데 네. 뭐 말씀 주셨던 대로 뭐 미국의 노후화 어떤 인프라 교체라던가 이런 사이클이 과거의 평균을 봤을 때 보통 한 6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지금에는 그냥 노후화 교체 사이클이 아니고 AI까지 붙어 있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년이 아니라 보통 뭐 10년 이상까지 갈 수도 있다. 뭐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0년 이상이고 적어도 10년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좀 전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평균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AI라는 모멘텀이 붙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전력 사이클 자체는 조금 더 장기화될 걸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주가 상으로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조금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전체적인 토탈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ESS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뭐 자동화 솔루션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뭐 로봇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산업화 그 자동화 라인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 실질적으로 숫자로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네요. 네, 시세가 너무 나왔을 때 수경 매수보다는 또 조정 시에 들어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미 뭐 노출된 그러한 재료들, 그러니까 미국 내의 전력 설비 노후화, AI 빅센터, 데이터 센터의 증설, 그걸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참여해서 그러니까 워낙 방대하고 규모가 크니까 우리도 잘하는 거 일부 들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네. 근데 가능성만으로 주가가 너무 이제 움직이면은 조금 경계하고 실체를 확인하고 이런 전략. 네. 네. 알겠습니다.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로부터 오늘 LS 그룹에 대한 어떤 이슈가 등장해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